저는 우리 아들한테 맨날 아빠는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났고 너는 유럽에서 태어났잖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기본 수준 자체가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지 않으면 살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돈에 대해서 좀 똑똑해져야 돼요. 돈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굉장히 현실적인 예시로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출판기획자 백지수입니다. 여러분, 돈, 부자, 이 주제 참 관심 많으시죠? 오늘은 부와 가난을 결정하는 머니프레임의 저자님 모셨습니다. 저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머니프레임의 제자 신성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책 제목이 좀 특이해요. 이 머니프레임이라는 말을 다들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머니프레임이 뭐고 이게 우리가 부자가 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머니프레임이라고 하면 돈을 바라보는 방식을 결정한 인식의 틀 이렇게 재미없게 표현할 수 있는데 네네. 그냥 하나의 틀이 있는 거죠. 돈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주식 투자하면 안 돼 망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네. 생활 사람은 야 장기적으로 은퇴 생활 제대로 하려면 투자해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인식이 딱 틀로 갖춰져 있어가지고 누군가에게 제가 가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주식 투자하면 안 돼 이런 사람은 제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 틀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투자를 하느냐 사업을 하느냐 돈을 아껴 쓰느냐 막 쓰느냐 이런 게 결정되니까 어떤 머니프레임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부자가 되느냐 가난해지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죠. 저자님이 이제 상담을 하시면서 정말 많은 뭐 부자 혹은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보셨을 텐데 부자들은 머니프레임, 이 돈을 보는 관점이 다르던가요? 부자들은 네. 돈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함부로 하지 않는다. 작은 돈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돈이 삐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약간 사람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돈을 소중하게 관심을 두고 돈이 좋아하는 게 뭐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지갑에 돈을 펴서 빳빳하게 둬야 된다. 뭐 이래야 돈이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자,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작은 돈을 함부로 하고 이런 거. 그런 돈에 대한 태도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저희가 책을 보니까 돈에 대해서 벌기, 불리기, 쓰기, 지키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시던데 핵심을 간단히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사람들은 잘 벌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투자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아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거 뭐냐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벌고 불리고 쓰고 지키고 하는 것의 균형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 보통은 저희가 버는 거, 투자하는 그렇죠. 것만 신경 맞아요, 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추월 차선을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추월 차선을 가다 보면 사고가 많아요. 저는 차라리 거북이 같은 투자, 거북이 같은 재무관리 이런 게 필요하다. 더딘 것 같이 느껴지는데 꼬박꼬박 가다 보면 결국은 까불던 토끼가 자고 있을 때 나는 어느 순간에 목적지에 도착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차근차근 가는 것을 익숙해지고 그것을 추구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보통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추월할 수 있어요. 근데 네. 그 사람 따라가다가 우리는 사고 날 수 있거든. 그래서 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네 가지 방법의 균형 요걸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던 게 이 책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저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원리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은 빨리 수익을 내고 어떤 결과를 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게으르게 불리기라는 표현이 저는 되게 신선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싶었어요. 이런 비교예요. 추월 차선을 가면 빠른 것 같지만 실제로 가보면 사고가 나거나 끝까지 갔을 때 별로 차이가 안 나더라.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차가 막 추월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가보고 여기 간다고 맞아요. 네, 저 앞에 있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게으르게 불리기라는 거는 내가 투자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에 맞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주시장 보고 사무실 가서 일 안 하고 주시장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원칙을 뚜렷하게 세우고 그 원칙에 맞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면 되는데 근데 이게 실제로 게으르다고 하지만 수익이 낮냐? 책을 확인해 보시면 알지만 네. 결코 수익이 낮지 않습니다. 게으르지만 확실한 투자. 거북이가 느린 것 같지만 토끼를 이기는 투자. 그런 측면에서 게으르게 불리기라고 얘기했고 성실한 사람들이 왜 성과를 못 내는지는 책에 보면 나와 있어요. 저는 책에서 원숭이와 펀드 매니저가 대결하는 그 얘기가 참 신선했는데 실제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실험을 했잖아요. 원숭이랑 펀드 매니저랑 그다음 일반 투자자. 펀드 매니저는 잘 아니까 좋은 회사에서 선정을 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개미 투자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고민했을 거고. 원숭이는 어떻게 종목을 선정했을까요? 그냥 랜덤으로 하지 않았을까. 원숭이는 이렇게 다트를 던져가지고 맞춤 다트를, 가지고 선정. 네. 그러니까 누가 1등을 했다? 당연히 펀드 매니저 아닐까요? 결과는 원숭이가 1등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 다 안 믿죠. 네. 그래서 영국에서 또 한 번 실험을 했어요. 펀드 매니저, 일반 투자자, 이번에는 원숭이 말고
어린아이. 그 네. 아이가 마음껏 지 마음대로 종목을 선정하겠어요. 누가 1등했을까요? 설마 어린아이일까요? 어린아이가 이쯤 되면 펀드 매니저 문제가 있는 게 이 아닌가. 책에 보면 S&P 500 지수랑 네. 액티브 펀드랑 네. 비교를 해놓은 게 있는데 10년 정도 보면 한 85%에서 90% 정도의 펀드 매니저들이 지수보다 못해요. 그래서 제가 게으르게 투자하는가 이기는 게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저자님 또 워낙 많은 부자분들을 만나보실 테니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부자들이 좀 이건 안 한다 혹은 이건 한다 이런 좀 부자들의 공통된 습관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부자들은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것 같지만 본인이 보기에 앉지 않아야 되는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거는 앉지 않는 것 같아요. 아, 보통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틀렸다는 얘기네요. 우리는 보면 도박을 하듯이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부자들은 어떤 위기가 와도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의 조건들을 마련해 놓고 투자를 하고 사업을 벌리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우리도 그걸 좀 배우면 좋겠어요. 분명히 우리가 도전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리스크가 어떤 부분인지 생각하고 그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들 그런 방법들이 사업을 하는 데도 필요하고 투자를 하는 데도 필요해요. 제가 이 책을 기획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공통적으로 물어보신 건데 요즘에 아니 연봉은 분명히 오르는데 왜 모은 돈은 그대로냐 왜 모은 돈이 없냐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쓰니까 그렇죠? 사실은 쓸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됐어요. 제가 첫 직장 시작했을 때 연봉 한 2천 정도, 지금 신입사원들 연봉 한 5, 6천 많이 받는 사람들 네, 비교하면 네. 그럼 한 2.5배, 3배 이 정도 올랐어요. 네. 물가는 더 올랐고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벌더라도 사실 옛날보다 살기가 힘들어진 거죠. 근데 지금은 제가 직장 시작했을 때보다 사회초년생들이 빈부격차가 더 심해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든 거죠. 지금 젊은 분들은 돈에 대해서 똑똑하지 않으면 정말 힘든 일이죠. 왜냐하면 물가가 많이 올랐고 저는 우리 아들한테 맨날 아빠는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났고 너는 유럽에서 태어났잖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기본 수준 자체가 올라갔어요. 아, 네.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지 않으면 살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돈에 대해서 좀 똑똑해져야 돼요. 돈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굉장히 현실적인 예시로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실 리스크가 많은 시기인 만큼 저희가 돈에 대해 공부해야 하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요. 또 운. 아, 돈이 언젠가 하늘에서 똑 떨어지지 않을까 로또 같은 마음으로 돈을 대하는 분들도 계신데 돈, 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세요? 빌 게이츠가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학교들 중에서 하필이면 컴퓨터를 하는 학교에 입학한 거 이런 거 다 운이잖아요. 그렇겠네요. 근데 그 부자들은 그 운을 내 거로 만들 줄 알아요. 아, 네. 그래서 모든 걸 좌우하는 건 아니지만 운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부자들은 그 운을 내 거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세나 태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지수님한테도 그렇고 저한테도 그렇고 운이 엄청나게 다가올 거라고 해요. 지금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한테 운이 다가올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문제는 그 운을 내 거로 만들 수 있느냐? 그거는 다르다. 그래서 운을 내 거로 만들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내가 운 때문에 부자가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얻는다 뭐 이런 이야기만큼 저자님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언젠가 찾아올 운을 좀 공부해 놓는 것, 대비해 놓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머니프레임 책을 이제 읽는 우리 독자님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돈에 대해서 알고 싶고 돈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고 돈과 관련된 내 지식이나 정보의 체계를 좀 잡고 싶다 할 때 우리 기본서를 읽잖아요. 네. 저는 머니프레임이 그 기본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뭐 엄청난 투자를 하고 계시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면 이 책을 읽고 나서 또 다른 책을 읽는 순서를 가지시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이 전 국민의 교과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썼거든요. 그렇게 활용하시는 게 네. 제일 잘 활용하시는 방법입니다. 네, 사실 이제 저도 출판 기획자로서 이 책을 먼저 읽어봤는데 제가 느낀 느낌도 그거였어요. 돈을 버는 어떤 방법론적인 이야기도 분명히 있지만 그 전에 내가 돈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어떤 기본적인 마음이 있어야 이제 진정한 부자, 장기적으로 오래오래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마인드셋을 조금 정리해주는 책이라서 어릴수록 이 책을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자님 그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